인터넷에 후쿠시마 관련 이야기를 찾아보면 대부분이 뭔가 무섭고 이런저런 아주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소스 대부분은 서로 이제 블로그끼리의 복사 수준이라 가지고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후쿠시마 관련 후기를 찍는다고 얘기했을 때부터 이것에 대한 이제 팩트 체크를 해왔습니다. 자, 인터넷에 돌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사람, 야마구치 타치야라는 아이돌 그룹 토키오의 멤버입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영상이 왜 나왔느냐면 후쿠시마 사고 발생한 지 1년 뒤에 일본에 있는 TV 방송에서 체르노빌 주변 지역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고 후쿠시마도 그걸 보고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체르노빌 주변으로 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내부 피폭이 된 수치 세슘 20.47 베크렐, 우리가 방사능 수치가 나오면 굉장히 이제 잘 몰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사능 수치에 대해서 따로 동영상을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20.47 베크렐을 체내 피폭량으로 따지는 밀리시버트로 변환을 했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이 수식은 섭취했을 때 변하는 수치라 가지고 정확한 피폭량은 계산할 수 없으나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인 건 확실합니다. 이 사람이 가진 피폭산량은 약 0.16mSib입니다. 이는 바나나 160개 먹었을 때나 치과에서 엑스레이 한 번 찍거나 혹은 고고도에서 3-4시간 정도 비행하면 얻게 되는 수치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했고 누구랑 같이 침대에서 자고 있다면 당신이 1년 동안 받게 되는 추가 피폭량과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이거는 체내 피폭이고 체외 피폭과 다르다. 네, 근데 방금 보여준 그 환산식이 체내 피폭, 체외 피폭을 전부 다 계산한 값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일이 순차적으로 발생했다고 해서 이 일이 반드시 인과관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 도중에 후쿠시마산 음식을 약 7번 먹었습니다. 2011년 11월 달에 백혈병에 걸린 것은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어서 백혈병에 걸렸다,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백혈병이 발병하려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들을 통계로 했을 때 최대 발병치가 7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겨우 6-8개월 지난 상태에서 발병했었으니까 그것으로 했기엔 너무너무 빠른 시기죠. 왜냐하면 반핵주의자들도 꼭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백혈병에 걸리기엔 너무 빠른 수치이고 음식을 먹어서 백혈병에 걸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동영상에서 과학 이야기를 할 때 함께 할 건데요. 자,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네, 지난번에 포커스가 또 문제네. 포커스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재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처음 이것을 보고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머리가. 근데 이 일본 사이트에 찾아보니까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일했던 잡지사의 해명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베 씨는 후쿠시마 원전 30km 이내에서 야영을 하지도 않았으며 낚시란 생선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애당초 그의 할아버지는 후쿠시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자,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아베 요우신 씨가 급성 림프성 백혈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일했던 로드앤릴이라는 낚시 잡지사에서는 그의 추모 기사를 냅니다. 어떤 일본인 네티즌이 그 기사를 보고 아베 요우신 씨는 후쿠시마를 응원하기 위해 낚시를 하고 야영을 하다가 급성 림프성으로 죽었다. 해당 잡지사에서는 트래픽이 올라가니까 사건을 확인하고 편집장은 이 해명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일본 사이트에서는 이 이야기가 이제 사라졌지만 한국 사이트에서는 그에 대한 반박 자료는 돌아다니지 않고 안 좋은 자료로서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탈핵이든 찬핵이든 서로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생각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인식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이용하는 건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4대 천왕 중에 마지막 사람인 바로 이 사람. 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이야기를 얼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는 건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으면서 믿을 수 있는 소스 이외에는 전부 다 배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블로그도 다 배제했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곳이 두 곳인데, 하나는 영어 매체고 하나는 일본 쪽 이제 저널리스트가 취재를 한 기사였는데, 일본 사람이 취재한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마우치 에미코라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북쪽에 있는 미나미 소마 마을에 사는 전직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해당 기사를 취재한 기자는 이 여성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고 해당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 저널리스트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같이 제시를 했는데, 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자가 면역계 질환으로 의심된다. 치아가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탈모 같은 증상은 자기 면역계 세포가 자기 세포를 공격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다. 아마도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것 같다.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핵발전소 사고로 생각이 된다. 저는 이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다만 피부에 홍반이 일어날 정도면 정말 고농도의 방사능이 노출이 돼야 되는데, 다른 원전 노동자가 그러한 피해를 호소하지 않음에도 그녀만 그렇게 특출나게 방사능에 노출되었다라는 것은 좀 상상하기 힘들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방사능의 노출값은 후쿠시마 인근 주변에서 이 정도로 방사능이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후쿠시마에 대한 다른 괴담으로 일본의 언론 통제가 심각하고 일본에서 이제 방사능을 검출만 해도 잡아간다. 방사능에 대해 나쁜 말은 절대 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방사능 검출하면 잡아간다라는 이런 좀 것은 제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탈핵에 제일 앞장서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익준 교수도 이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방사능 검출기 들고 일본에 놀러 가셔서 측정하셔도 됩니다. 안 잡아가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선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 후쿠시마에 대한 앞선 내용은 조금 과장이나 괴담일 수가 있어. 근데 후쿠시마는 그래도 위험한 거 아니야? 야, 방사능이 검출되고 그런데 당연히 위험한 거 아니야? 네, 저도 그러한 의심이 매우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유엔 산하, 유엔 과학위원회 등등등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쿠시마 사고에 의한 건강 위협에 대해서 쓴 보고서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다음 동영상 꼭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나포폰의 비키였습니다. 아, 춥네요. 안녕히 계세요.